일본에서 제일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바로 이 토요타예요. 이 사람만큼은 보고 있으면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일본의 경영 자랑은 방식이 달라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정말 약간이지만은 어그로가 끌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무슨 뉴스냐면은 그 토요타 자동차의 회장인 도요다 아키오라는 아저씨가 이제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입을 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냐. 불평을 좀 토로를 해가지고, 그리고 왜 이 타이밍에 그걸 했는지부터 해가지고 그 기사가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 토요타 자동차가 불평불만을 얘기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 어찌 보면 토요타가 그렇게 뭐 각박한 대우를 받느냐, 아니면 진짜 토요타가 앞으로 미래가 없어가지고 야 저렇게 뭐 불평불만 얘기하는가. 지금 일본을 대표하는 최대의 기업인 토요타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도 조금씩 불만을 표현해왔지만 아키요 씨가 이번에는 좀 크게 좀 대놓고 좀 이제 쳤어요. 예. 뭐냐면은 짜잔. 일본의 이제 시사통신이네요. 토요다의 아키오 씨가 토요타의 대빵이기도 한데 일본 자동차 공업회, 일본 자동차 뭐 부품회사, 자동차 회사들이 모인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대빵입니다. 참고로 이 협회가 주로 하는 게 도쿄 모터쇼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 토요타의 자동차 공업회 회장 이 아저씨인데 온실 배출 가스를 뭐 이거 줄인다니 그 파리 협정 있잖아. 야 그게 무슨 말이 돼? 그거 현실적이지도 않네. 일본 뭐 2030년까지 마이너스 46%?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야 EV 하게 되면은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일하는 친구들 다 어떻게 돼? 잘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엔진부터 해가지고 부품이 많잖아요. 자동차는. 그런데 이거 예를 들어 모터랑 배터리만 쓰는 이 EV가 되면은 나머지 이제 필요 없는 친구들이 많아진단 말이야. 하청업체들이 다 망해 나가. 고용은 누가 지켜요? 그 친구들한테 돈은 누가 줘요? 생활은 어떻게 지켜?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거 자주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좀 크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EV만 하는 게 아니라 EV도 하나의 선택지로 그렇죠. 생각하자고. 전기자동차 자체가 뭐 앞으로 이제 필수가 될 거다 얘기하지만 이 아저씨는 이제 필수가 아니라 전기자동차도 뭐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뭐 가솔린 디젤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니까. 수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제 길게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토요타 아키오 씨의 이런 표면적인 말을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쓴 기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상케이네요. 경제계 자민당 총재 선거의 주문. 지금 일본이 자민당 총재 선거 새로운 총리를 뽑으려고 하는 타이밍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도요타 아키오 씨가 경제계를 하면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낸 거예요. 다음 총리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일본 자동차 업계 폭망해요. 알지? 저 유럽은 폭스바겐부터 뭐 필두로 해가지고 온실가스 제한 이거 뭐 협정 내가지고 완전 일본의 하이브리드 산업 죽이려고 그런다. 국가가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 산업에. 일본 정치계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대로는 죽으니까 니들 다음 총리는 어떤 식으로 할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메시지를 던지고 정치계에. 일본이란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렇게 불만을 가진 것도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첫 번째 기사 있잖아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의 온실가스를 이제 삭감을 하겠다. 정부의 목표.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얘기한 게 올해 스가 총리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정해질 때 이게 좀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여러분 일본에 이 전설적인 짤방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고이즈미 신지로, 고이즈미 주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 일본 지금 국회의원 환경대신인데 이제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환경대신이니까 온실가스 삭감 있잖아요. 여기에 목표에 대해서 환경대신이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현재 일본 환경대신이. 왜 46%입니까? 그죠? 이 표정이잖아요. 머릿속에서 뭔가 숫자가 떠올랐어요. 46이라는 숫자. 이렇게 이제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짤방이 박제가 된 거예요. 이 표정 보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일본 뉴스 앵커인데 나름 민방에 예. 표정 보이죠? 떠올라서 46? 이렇게 하니까 자동차 업계 사람들은 아니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가 좀 또 잘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타 사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그렇게 목표를 냈으면 돈이라도 좀 주면서 지원이나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대는 것 같은 이 모습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왜? 토요타가 일본의 자존심이니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니까. 당장에 토요타 자동차가 운영하고 있는 EV가 렉서스에 있는 EV밖에 없거든요. UX. 토요타가 좀 뭔가 EV에 자신이 없으니까 저거 괜히 저 아까 펑콜색 46% 들고 와가지고 어그로 끄는 거지. 당장에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면 여러분. 세계는 다 EV 전기 자동차로 가는데 니들은 시대에 뒤떨어져가지고 언젠간 시장에서 배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니까 다른 전례처럼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 말고 일본 정부 돈 좀 꽂아 넣어라. 아니면 정치해가지고 하이브리드를 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게 로비 좀 해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 다른 나라들이 그 말하는 기준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해주세요. 해주세요. 제발 알잖아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입장에 대해서도 반응이 좀 팽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 도요다 아키오라는 이 아저씨잖아. 이 사람이 상당히 여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토요타가 이 사람이 사장이 되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이 아저씨가 취임할 때 흔히 리먼 쇼크 때 그리고 토요타의 미국 대규모 리콜 사건 때 들어와가지고 사장 데뷔하자마자 눈물 흘리고 90도로 이제 인사하고 그 머리 숙이고 죄송합니다 한 게 이 아저씨 데뷔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저씨는 여러 가지 쌓인 게 많고 토요타를 뭔가 바꿔보겠다. 저 돈 많은 부잣집 도련님 다이아몬드 수저 들고 태어나셔가지고 일본의 초대기업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비꼬음을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 이 아저씨가. 그러다 보니까 좀 쌓인 게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취임하고 나서 지금 뭐 10년 이상 지났는데 토요타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이 사람을 까지 않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경영자라는 식으로도 본인 입지를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면 박간의 영상 뜨등. 도요다 아키오의 일생 비슷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 상하편이 있는데 예. 하편 조회수가 안 좋네요. 상편 보고 하편도 꼭 좀 봐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자신감이 있는데 일부러 이런 식으로 약한 척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토요타가 이제 잘났으니까 떵떵거리면서 내가 일본 이끈겠다 이게 아니라 좀 도와주라. 좀 더 도와줘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양면 전술을 좀 많이 펼치는데 능한 사람이에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면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도 EV 모드, 전기 자동차 모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쪽에 약간은 전기 자동차처럼 갈 수가 있는데 배터리가 너무 적다 보니까 부릉 이러면서 이제 엔진 걸리고 다시 가거든요. 원래부터 사실은 하이브리드 기술도 전기 자동차랑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타도 기술은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장에 그걸 알고 있고 당장에 실현을 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 이제 무역협회입니다. 일본 자동차계 전기자동차 특허 보유에서 우위 이래가지고 전기자동차 기술에서 일본 자동차계 우위가 접한 나타남 이게 일본 경제신문을 한국 무역협회가 퍼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기사냐면은 일본의 자동차 부품 EV 특허에서 우위 테슬라 등 미국 기업에도 매우 뭐 여러 가지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에 중요한 게 특허잖아요. EV 특허 경쟁력 랭킹 이래가지고 컨설팅 회사가 이제 자체로 조사를 한 거예요. 1등이 도요타고 제일 포인트가 높다.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포드, 3등이 혼다, 4등이 GM, 5등이 덴소, 6등이 닛산, 그 다음에 있고, 참고로 현대는 10위, LG화학은 11위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 토요타 자동차는 EV도 제대로 토요타 브랜드 말고 내지도 않는데, 특허 갖고 있고 뭐 하는 거야? 단지 기술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잖아요. 토요타가 여러분 상당히 치밀한 기업입니다. 올해 이제 6월 기사네요. 이렇게 일본 자동차의 모든 회사들의 연구개발비, 흔히 말하는 R&D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2.8조 엔, 우리가 돈은 28조 정도로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요타 자동차가 매년 1조 1,600억 엔을 연구개발비로 씁니다. 그러니까 10조 넘는 돈을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는 게 토요타입니다.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제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알기 쉽게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투데이 2021년 3월 기사네요. 현대차가 이제 최근에 R&D를 많이 늘려가지고 지난해 역대 최다 투자 한국 하고 있었거든요.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 역대 최다 투자가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은 2020년에 현기차 합쳐가지고 4조 7천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타의 R&D가 현대자동차의 2배 이상을 넣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많이 넣고 있는데 그 이상을 토요타는 언제부터 넣고 있느냐? 예, 이걸로 나오는데 한국어로 번역. 이 아저씨가 사장이 된 2008년 리먼 쇼크 이후로 넣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도요다 아키오 씨가 제가 아까 취임할 때 미국의 리콜 사건 때문에 머리 숙여 왔다 했잖아요. 이 아저씨가 한이 맺혀가지고 기술에 틈이 있으면은 놀림을 받는다. 미래가 없다. 또 이 치욕과 수모를 겪어야 된다. R&D, 흔히 말하는 연구개발비에는 그냥 계속 밀어넣어요. 돈을 집어넣어.
그러면서 이제 대외적으로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도요타가 기술이 없으니까 전기 자동차를 안 내지 자신이 없으니까 안 내지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일과 좀 이제 그걸 티를 안 내면서 어떻게 이제 여론적으로 있잖아요. 이미지를 형성해 가는 게 상당히 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경영적으로. 잠깐 잡설인데 도요타 이제 다른 힘이기도 한 이거 있잖아요. 일본에 이제 덴소라는 도요타 자동차 계열의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R&D 자료가 나오거든요. 덴소가 매년 연구 개발비를 5천억에 우리가 돈 5조를 넣어요. 아까 이 기사 봤죠.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합쳐야지 그 금액이랑 거의 똑같아집니다. 그걸 일본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넣고 있어요. 덴소가 넣는 돈은 도요타가 넣는 돈 따로입니다. 합치면 이제 우리한테 15조 정도를 도요타 그룹으로는 이제 돈을 매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일본에서는 이제 말이 많은데 돈 쏟아 넣으면은 그거를 지금 시장으로 치고 나와야지 왜 이런 식으로 여론 플레이를 하면서 있잖아. 도요타는 안 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뭐냐면은 지금이 제일 돈이 되니까 하이브리드랑 지금 도요타가 판매하고 있는 이 상태로 가더라도 사람들이 잘 도요타를 사주는데 굳이 왜 바로 지금 EV로 가? 그러면서 본인이 있잖아. 시대가 이렇게 가는데 도요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전기자동차 가게 되면은 엔진 부분에 일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 사람들을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피해자잖아. 알고 있어, 본인은 미래가 전기자동차 언젠가 갈지는. 그런데 이야, 일본 정부가 이렇게 로비도 안 하고 전 세계적인 이런 거 상태에서 도요타는 어쩔 수 없이 흐름에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종업원들을 자를 수밖에 없네. 이야, 나는 자르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거 전혀 EV 같은 거 생각도 안 했는데. 라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이렇게 가는 겁니다. EV 가지만 말고 그 준비는 미리미리 많이 해놓고 그렇죠. 전부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려야 된다. 잘려야 된다. 피해자 코스프레 했잖아요. 연구 개발비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아실 건데, 짜잔. 한국으로 보면 지난 2010년 기사네요. 토요타, 미국 테슬라의 45억 엔 출자, 전기 자동차를 공동 개발 이래가지고 진짜 테슬라 초창기 때 토요타랑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걸 당시에 반증하는 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어디 있냐? 이 사진. 아키오짱. 사장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도지코인 아저씨랑 같이 했었어요, 일을. 그리고 2010년부터 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2017년에 우리 서로 이제 서로 잘 빨아먹었네. 자기 갈 길 가자 이래가지고 헤어졌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테슬라가 왜 토요타한테 갔을 것 같아, 처음에? 왜 갔을 것 같아? 그래서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기술부터 해가지고 테슬라도 도요타에게 빨게 했으니까 갔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지금 자동차 가는 것도 토요타도 알고 있습니다. 대충 저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자동차 개발했는지 왜 7년 같이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토요타가 전기 자동차를 안 내는 거는 테슬라의 상황을 봐가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EV가 임팩트를 주는지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윈윈적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 테슬라가 근본 없는 벤처 기업이지만 토요타는 일을 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자동차를 굴릴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만들어지잖아요. 반대로 토요타적으로는 이런 좀 뭔가 기존에 있던 인력과 다른 친구들이 일을 함으로써 얻는 이런 서로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뭐 윈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지금은 뭐 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언제 같이 갈지 모르는 거죠. 왜냐면 기업에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돈 되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아까 R&D뿐만 아닙니까?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또 뜬 뉴스가 있어요. 토요타 관련해서. 뭐냐? 도요타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탑재하는 새로운 배터리 개발에 1.5조 엔이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조를 투자한다. 이게 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요타가 다 하겠다 이거예요.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좀 더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EV를 할 때 완전 제대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미디어 발표를 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토요타가 진짜로 재투자를 많이 합니다. 오늘 얘기한 이 도요타 아키오 아저씨가 상당히 뭔가 쌓인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일반 유저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많이 펼칩니다. 상당히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요. 평소 때는 이렇게 정장 입고 나와가지고 토요타, 뭐 재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얼굴 있잖아요. 모리조. 본인이 도요타 자동차의 테스트 드라이버. 이런 레이싱도 하는. 있잖아. 자동차 회사의 톱에 있으면서 운전도 잘하고 기술도 알고 있고 이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데뷔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도요타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도련님이 아니라 정말 칼을 갈아가지고 미국에서 있었던 그 리콜 사건 때 흘린 눈물을 잊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 눈물을 언제쯤 대갚아주겠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토요타가 뭐 정부 이런 거 솔직히 지원 없더라도 토요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도 많이 착각을 하죠. 토요타는 전기 자동차 안 만드니까 하는데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일 돈이 되는 게 부품이
가솔린 자동차보다 많이 들어가는 뭐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원한 게 아닌데 아이고 저 머릿속에서 떠오른 46%랑 그 정치가들이 지원을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기 자동차로 가네? 너 파이어를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 상당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EV는 그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타이밍 느렸다. 뭔가 타이밍 못 맞췄다. 그러면 토요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이게 뭐 완벽하게 마스터 플랜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중국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위험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양쪽으로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많이 들어두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부도 도와주세요. 여러분 토요타의 미래도 나는 불투명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돈을 막 투자를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면에 이 사람은 선택지를 많이 놔두는 방식입니다. 토요타 입장.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기업들이 뭐 예전에는 R&D를 많이 투자했는데 지금은 토요타만큼 투자한 기업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연구 개발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바로 이 토요타예요. 이 사람만큼은 보고 있으면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일본의 경영 자랑은 방식이 달라요. 정치가 아까 얘기했잖아. 정치권에게 이렇게 어찌 보면 대놓고 요구도 하면서 뒤에는 저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요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토요타 계열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지만은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 다른 기업이랑 토요타를 비교하면 안 되는 게 토요타 계열 사람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 셀러리맨을 쳇바퀴 돈다. 뭐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 톱니바퀴의 파트 중에 하나다. 나는 이게 싫다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토요타는 그거를 본인들이 알면서 나는 톱니바퀴니까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이 톱니바퀴를 잘 굴리려면은 이 사이에 그리스를 쳐야 되겠네. 기름을 쳐야 되겠네. 이거를 사원들 톱니바퀴가 생각하는 회사가 토요타예요. 그럴 때 전 그 회사가 무섭다고 느낍니다. 흔히 일본어로 사치크, 사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좀 더 훌륭한 사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걸 고쳐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톱니바퀴를 좀 더 잘 굴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게 토요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한 회사예요. 예. 옛날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 아버지도 그 70세 넘은 나이신데 그 옛날부터 토요타는 정말 빡시게 일한다. 빡십니다. 빡시네요. 예.